한마디만 해달라. 내가 당신 아들 맞지 않느냐. 알게 되는 거죠. 그 진실을. 너희 어머니는 사실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김수임이 정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군이 쓴 거예요.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부류라고 수사기관들이 확 잡아갔단 말이죠. 이승만이 굉장히 대노하면서 동거에 들어갔고 거의 사실혼 관계였다.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정말 유명한 김수임과 이강국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 소설을 이끌고 나가는 실존인물 박갑동이 실제로 김수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평가하기를 생각보다는 깊이 있는 미모가 아니었고 총명함보다는 번뜩이는 재치 정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조선의 마타하리로 불리는 3명의 여성이 있죠. 바로 김소산, 제가 백석편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현앨리스, 이분은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할 예정이고, 오늘 할 김수임인데, 일단 김수임의 생애를 살펴보자면은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1911년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11살 때 이제 강제로 시집을 가게 돼요. 입 하나 덜려고. 그러면서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다가 결국에는 4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그 집에서. 그런데 운 좋게도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돈 많은 독신녀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화여전도 졸업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탄탄대로가 열리나 싶었지만 친구를 잘못 사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녀의 친구가 이화여전에서 만난 모윤숙입니다. 그 모윤숙이 이제 낭랑클럽으로 요즘에 시끄러웠잖아요. 이승만의 정치운동을 위한 여성단체였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클럽의 회원은 한국의 인류여자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에게 국한, 미군을 첩대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미군정의 문서에도 나와 있고, 김한란이 이제 이화여전의 교장까지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 아무튼 김수임에게 낭랑클럽을 소개시켜준 것도 모윤숙이었고, 그리고 이강국이라는 남자를 소개팅해준 것도 바로 모윤숙이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그 둘이가 만난 거는 해방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강국이 옥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짧고 그냥 어떠한 몇 번의 만남. 그리고 이강국은 옥살이에서 풀려난 뒤에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이 참고로 이강국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나도 잘생긴 미남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우스갯소리로 당신만은 내 옆에 좀 앉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도 했을 정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강국 뭐 또 공산주의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박헌영이 아닌 여운형 라인으로 굉장히 중도파, 그러니까 우익과도 좌익과도 말이 잘 통하는 중도파의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강국이 독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해방 전에는 둘의 연애가 아주 짧았어요. 그런데 해방 전국에서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이 김수임이 세브란스 병원장의 비서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이강국이 입원을 하러 와가지고 환자와 약간 간호사 같은 관계로 만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이강국의 처는 죽은 뒤였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기다가 해방전국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김수임이 나중에 반도호텔로 직장을 옮깁니다. 그러면은 반도호텔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냥 호텔이 아니고 미군정의 사무실로 쓰였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미군정의 월급을 받으면서 통역, 번역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상사가 바로 그 유명한 존 베어드 대령이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 존 베어드 대령이 이혼남이고 계속 이제 김수임을 좀 꼬셨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동거에 들어갔고 거의 사실혼 관계였다, 임신까지 했다, 애까지 낳았다 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 김수임의 마음은 이강국에게 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강국은 김수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건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강국은 사랑 노름을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은 이제 또 북한에 가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김수임이 그 당시에 미군정의 월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군 전용 지프차에 태워가지고 이 이강국을 저 멀리 선주교 부근까지 태워서 월북을 도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김수임은 간첩 혐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헌병대장의 아들까지 낳은 이 여자를 어떻게 막 우리가 하기가 좀 남한의 수사기관이 꺼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승만이 굉장히 대노하면서 당장 잡아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모윤숙이 등장을 하는데, 모윤숙이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측에서 모윤숙을 이용한 거이기도 해요. 모윤숙이 어떤 식으로 김수임을 꿰어내냐면은, 내 생일인데 미역국 먹고 있는데 혼자 먹고 있어서 너무 쓸쓸하네? 너 같이 와서 나랑 같이 좀 먹어줄래? 라고 해서 존 베어드 대령과 함께 지내고 있던 동거하던 집에서 김수임을 불러내어서 모윤숙이 자신의 거처에 앉히게 하고 그때 잠복해 있던 남한의 수사기관들이 확 잡아갔단 말이죠. 정말 모윤숙이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신이 불러내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하느냐. 종달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명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친구가 공산주의에 물들 리 없다. 첫사랑 때문에 저지른 일이니 관대한 처분 바란다. 라고 썼는데 또 너무 역겨운 거는 나중에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사형은 정당했다라고 말했다는 거.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부류라고 여겨지고, 아무튼 이때부터 그래서 김수임은 가증 고문을 당하고 재판이 열린 지 3일 만에 사형 선고를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나 빨리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김수임이 정말 또 다른 더 큰 건을 알고 있었나? 그래서 이런 희생양이 되었나 싶은데, 정말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 그 김수임의 재판 결과가 있는 재판 기록이 정부가 영구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정말 깨끗하게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 김수임이 이강국을 월북을 시킨 게 1946년 말에서 1947년 초예요. 그러니까 단정 수립, 우리 남한 정부가 세워지는 거는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월북을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간첩 혐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딱 번개불 콩 꺼먹듯이 사형을 진행했다는 점. 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름은 김원일로. 그 존 베어드 대령은 김수임 사형 직후 나 몰라라 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김원일 같은 경우에는 그 김수임을 받아주었던 병원의 간호사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진실을. 너희 어머니는 사실은 말이야 그 엄마가 아니고 간첩이고. 충격을 받은 김원일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평생을 우리 어머니는 간첩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랑을 한 죄밖에 없다. 라고 이제 온 생애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2008년에 비밀 해제된 미 국민문서보관소 기록이 나왔는데 김수임 사건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군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베어드 대령은 사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임이 막 이렇게 빼먹을 정보가 없었다. 그리고 이강국이 미국의 CIA 요원으로 일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존 베어드 대령, 김수임, 이강국 전부 다 미국 편을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간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김원일이라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다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존 베어드 대령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양로원에 있는데 이 김원일이 찾아갑니다. 한마디만 해달라. 내가 당신 아들 맞지 않느냐. 왜 자꾸 부인하느냐. 당신의 부인은 김수임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는 눈빛은 아들을 보는 것처럼 좀 떨렸다고 하는데, 현재 김원일 씨는 시에라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가 이제 70 중반이에요. 죽기 전에는 좀 어머니의 누명을 벗고 제대로 된 어떤 사실 기록이 나왔으면 하는데요. 남로당 올여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구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